그러면 오늘 틀린 거에서 오답 70번을 먼저 한번 보고 네. 어디 두 집합 A집합 B집합에 대하여 A가 B의 부분집합이 성립할 때 A가 B의 부분집합이 성립할 때 라는 거에 문제다. 핵심이 부분집합의 뜻이지. 네. 부분집합을 원래 적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 뭐라고 그랬지? 모든 A의 원소가 B에 B에 속한다. 속할 때를 말한다 그랬지. 이거의 정의지. 기호로 나타내면 부분집합을 기호로 나타내면 x는 a이면 명제를 안 배웠잖아, 그렇지? 저는 일단 개념은 어. 들어가긴 했는데. x는 a이면 x는 b이다 이제 이리 돼야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이제 명제를 안 배워놓으니까 이면 이걸 명제로는 지금 못하겠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니까 어떻게 돼?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수가 이 안에서 이제 빗금친 애들이 다 될 텐데 다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 B에 들어가요. B에 들어가야 된다. B 안에. 그럼 B에는 얘 말고 다른 게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없으면 같고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고. 근데 이제 부분집합의 뜻이 얘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부분집합은 같은 것도 부분집합이다.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 된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자, 그런데 이걸 이 벤 다이어그램을 우리는 이제 어떤 거에 연결을 시켰냐면 이 개념을 부등식에다가 적용을 시켜놓은 거야. 그래서 부등식은 동그라미를 안 그리거든. 부등식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부등식은 이렇게 수직선에다가 해집합을 나타낸단 말이야. 그래서 A가 0부터 3까지 있는데 0초가 3 이하 이 집합이 A다라고 지금 이제 주어진 거지.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돼 있냐? B는 일단 표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2A 더하기 9라는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나 있는 집합이에요. 간단히 이제 선생님이 여기 10만 적어놨는데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을 전부 다 가져.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다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A를 먼저 그려놨는데 수직선에 그리다 보니까 이 A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 그러면 B는 어떻게 되겠어? 그걸 덮어야 되겠지? 네. 다 덮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써보니까 여기를 보고 이제 써야 돼. 여기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건 동그라미로 나타난다는 거지. 네. 동그라미로 나타나는데 덮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얘가 B가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거지. 이 아이디어가 1번. 이 개념 이제 이 원리를 이제 가지고 쓴 거야. 이 부분집합의 원리를 적용을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식이 두 가지가 나오겠지. 이쪽 하나 결정하고 이쪽 하나 결정하고 다 만족해야 되니까 부등식. 그래서 이 부등식 문제는 부등식을 갖고 부등식을 세우는 게 문제야 전부 다. 여기를 이제 A라고 적고 여기는 A 더하기 9라고 적어놓으면 이 부분을 조건을 만족하게 하는 이거를 2번식, 이 부분을 만족하는 이거가 3번식, 2와 3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연립부등식 하고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연립부등식을 써야 되는데 A는 뭐보다 작아야 되나? 0보다 작아야죠. 이렇게 되면 되나? 3은 A 더하기 9보다 작아야 되나? 이리 하면 되나? 이제 이게 빵점 처리가 된다. 중학교 2학년 때 해준 건데 이 부등식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워줘. 중2 때 개념을 못 잡고 있는 거야. 부분집합의 뜻이 여기에도 들어있어. 포함 같은 것도 된다. 얘가 구멍이 뚫리면 얘 구멍 뚫린 거 같은 것도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드모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걸 안 써갖고 틀린다는 거죠. 얘는 같은 것도 되는데 얘하고 얘가 같아지면 같아지나? 아니요. 얘하고 얘하고 같아지면 작은 게 더 커버리는 거지. 네.
작은 놈은 3을 갖고 있는데 큰 놈이라고 a 더하기 b는 커야 된다 했는데 같은 자리에 올라가고 3이 된다 해놓으니까 얘는 3은 안 들어가고 얘는 3을 갖고 가고 엉터리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얘는 등호를 쓰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답이다. 그래서 이제 한 끗 차로 이제 맨날 그 2차 고사 때 이런 거 하면 맨날 한 끗 차로 틀리고 이게 등호를 어떻게 써야 되노 이게 안 되는 게 중2 때 저 개념이. 저거를 풀면 답이다. 이걸 알고 고쳤나? 네, 아니 그 제가 이 지금 선생님 설명하게 잘 네가 고칠 때 다 파악해가지고 이거까지 네 걸로 만들어져 있나 지금? 그런 거 같나? 놓친 게 있나? 놓친 게 있나? 있는 것 같아요. 어. 엄청 중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옛날에 이제 막 우리 같이 할 때는 틀린 게 많으니까 별 위주로만 고치고 오답 체크를 많이 못 해줬는데 오늘은 오답도 그래서 이제 보고 고쳐왔다 해도 잘 고쳐졌는가 또 이제 피드백을 해줘야 그래야 이제 수술 평가 이런 거 할 때 아 맞다, 점수 나왔어요. 얼마? 오르긴 했어요. 60.7로 나왔어요. 40점대 아니었나 너? 네, 맞아요. 대박이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심지어 이번 기말이 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중간보다. 맞다. 와 그래도 멘탈 나가가지고서 막 그러는 것 같았는데 그리고 올해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잘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올라가야 그래도 했던 거에 대한 보상받는 느낌도 있고 뿌듯함도 있고 생기고 그러는 거지. 근데 진짜 확실히 점수가 오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맞다. 열심히 했는데 안 올라가라. 그러면 뭐야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나 이런 자괴감도 들어버리거든. 그게 더 이제 무서운 건데 원래. 그래 또 바로 오르기가 또 쉽지가 않으니까 수학 과목 자체가. 그래서 방황을 많이 한다 이거. 이리저리 막 옮겨보면 애들도 많고. 근데 가봐도 별거 없는데 모른다. 너는 그 선생님 수업 스타일이 니하고 맞는 거 같나? 네, 저는 괜찮은 것 이게 같아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나? 네, 그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잘 오르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 뭐 찍어주고 막 이런 공식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학 가갖고 잘하려고 그러면 원리를 자꾸 내가 생각을 해보고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래가지고는 성적 올리기가 쉽지가 않거든 학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속성으로 하려고 답만 자꾸 참 요령만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그건 내가 찾은 게 아니거든. 이 안에서 이제 요령이 바로 내게 돼야 되는 거야. 이제 여기서 그 요령을 이제 가르쳐 주기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원리가 이제 일이 되는 거를 자꾸 그러면 이제 공식이 까먹어져도 찾으면 되지. 이제 이렇게 하고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게 굉장히 이 습관을 들여놓으면 대학 가서 논문도 쓰고 그래. 자, 네 생각에. 자, 그 다음에 70번인 거지? 네. 메모 됐지? 네. 50번 아까 56은 너무 허접한 문제인데 실수인 거고 89번이 어디 갔냐? 89번 나머지는 다 맞은 거 아니가? 네. 요것도 이제 똑같은 문제는 똑같은 문제 아니가? 보면 개념이 똑같다 이 말이야. 89 한번 보자. 여기도 A는 하고 주어졌어요. A는 뭐라고 주어졌냐면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0은 0이라는 원소를 갖는 바 x인데 요것만 썼어. 그러니까 이걸 풀면 어떻게 되노? 2, 5는 10, 마마 해주면 뿔이 되고 마칠이 나오니까 능량 해버리니까 x 원소 나열을 하면 2하고 5라고 해주면 되네. 네. 그럼 이걸 이제 찾아 놓는 건 1번. 그럼 요거 하면 1점 주겠지. A 찾아 놓으면. 그 다음 B는 원소 나열법으로 이 뭐라고 돼 있다고? 20에 뭐? 양의 약수요. 20에 약수하면 죽음이야. 20에 약수하면 죽음이라고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약수가 그 약수가 아니야.
그래서 양의 약수 이렇게 해야 되지. 네. 나중에 시험 문제 조건 제시법으로 쓰시오 했는데 20에 약수해갖고 틀리는 경우가 있다니까. 습관적으로. 이제 왜? 생각을 해봐라. 네가 지금 몇 살이냐? 18이가. 17이요. 17이가. 이팔 청춘이 지나갔어, 너. 이팔이 16이 돼. 그러니까 이제 너는 이제 이팔 청춘이 아니고 이제 시집갈 나이거든. 어른이 다 됐는데 이제 이팔 청춘 16살 동안 맨날 약수하면은 6에 약수하면 1, 2, 3, 6, 1, 2, 3, 6 요렇게 하던 게 1, 2, 3, 6을 조건제시법으로 쓰시오. 1, 2, 3, 6이 뭔지 조건제시법으로 쓰시오 하니까 6의 약수 이게 배워가지고 그냥 약수해갖고 빵점 처리 돼본다니까. 뭐의 약수인데? 양의 약수. 양의 약수인데. 그래서 약수와 배수를 중학교 1학년 때 정수라고 하고 알려주고 그걸 중1 때 우리 했었어야 돼. 그래가지고 중1, 중2, 중3, 고1 때 4년 동안 이게 자꾸 입에 매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알려줘 놓으니까 지금 와서 갑자기 이것도 알려주지도 않는다. 사실 책에서도 교과서에서도 안 알려준다니까. 선생님들도 그러면 이거 양의 약수 몰라 얼마나 잘 설명해 줄지는 모르겠어. 선생님이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너네들이 양의 약수 해놓으니까 우리가 이게 알고 있던 악수다. 약수다. 그러면 얼마가 되노? 1, 2, 4, 5, 10, 20, 1이 되나? 네. 정확하게 이제 틀리지 않으려면 확인을 해봐야 돼. 1부터 키워가면서 1, 20, 20, 3, 4 순서대로면 4, 5, 20 더 이상 5밖에 없는데 5는 여기 돌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써도 돼. 아 6개구나. 그리고 이제 개수로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 뭐를 해야 돼? 소인수분해? 2의 제곱 곱하기 4, 5, 20 인수분해 5초 만에 암산하는 거 아나? 0.5초 만에? 모르나? 알려줬지? 어떻게 알아들어? 소인수분해 할 때 기억 안 나나? 가지치기 가르치기. 가지치기 기억나나 이거? 네. 제일 잘 요지거리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거 알고 있나? 네. 이거 하면 왜 안 되는데? 끝까지 할 때까지 답을 못 찾는데 얘는 속으로 4, 5에 20, 2, 2번, 5, 1번, 2에 2승 5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된다니까. 그 이야기 해줬지 너는? 네. 기억났어요. 성환이들이라고 하는 거야 사실 이 이야기. 너는 이제 알고 있는데 자존심 건들라는 건 아니고 알고 있잖아. 복습 자꾸 하다 보면은 설명을 듣다 까먹었던 거 이거 엄청 좋아. 그러면 여기 약수의 개수는 공식이 어떻게 돼? 경우의 수로 가지? 네. 얘가 가지는 약수가 몇 개야? 3개. 2 더하기 1이지? 네. 항상 2의 1승, 2의 2승 2를 약수로 가지니까 이 지수보다 하나 더 크다 그랬던 거야. 곱하기 이거의 약수는 얼만데? 2개. 1, 5, 2개지? 네. 그래, 1 더하기 2라고 해? 아니 1 더하기 1이라고 해? 그래가지고 4, 5는 2 아니 뭔 소리냐 2, 3은 6 해가지고 6개 내가 쓰는 게 6개인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 그 정도는 해주라 이 말이야.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은 거 같나? 그냥 쭉쭉쭉 적는 거 좋아하면은 소인수분해 해갖고 개수로라도 맞게 적어놨는가 정도는 해주고. 근데 이건 틀릴 확률이 있으니까 9보다는 이 정도 이제 해가지고 제대로 된 건가 이제 해주는 게 좋겠지. 네. 자 일단 여기까지. 성환아 니 들으라고 한 거다. 쓰잘데기 없는 거 뭐 하려 해주겠노 그치? 여기까지는 그냥 쭉 할 텐데 네. 이제 2번 요걸 정하래. A는 X의 부분집합이고 X는 B의 부분집합이 되는 X의 개수는 하고 물어본단 말이야. X의 개수는 하고 NX는 하고 다른 경우가 알고 있나? 같은 말 같나? 그걸 헷갈리면 안 된대. X의 개수는 할 때 X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 말이 아니고 이 X는 집합이거든. 네. X는 뭐라고 이 기호가? 집합이요. 집합이야. 무슨 집합이냐면 구분집합이고 얘를 부분집합으로 갖는 더 큰 집합이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집합 X의 개수는 그 말은 집합의 개수는 그 말이야. 이 기호는 원소. 집합 X가 정해지면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는
그러면 이거를 구하라고 시험 문제를 내버리면 네. 만약에 여기서 이게 나온다 그러면 집합이 5개가 있으면 5개를 답을 적어야 돼. 네. 저도 5개별로 그거 다른 거야. 근데 이걸 잘 모르고 요걸 생각하고 이걸로 갖고 답을 x는 뭐뭐 이렇게 적는 애들이 있어. 뭔 소리인지 이해되나? 그냥 x는 원소 그냥 1, 2, 3, 4면 되겠네 뭐 이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x의 개수는 4개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갖고 4개라고 적어야 되나 보다 이런 애들이 있다고. 아닌 것 같나? 저 x의 개수는 2에 4승 해가지고 지금 그게 아니고 x가 이제 1이 찾았다면은 이거 자체가 잘못 찾은 거다 이 말이지. 선생님 말은 1이 생각하는 애들은 이게 잘못 찾아졌단 말이야. 이런 거를 몇 개가 나오는지를 조사를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선생님 말은. 근데 얘는 이거를 잘 못 간주해갖고 요거만 되는 줄 알고 예를 들면 2,5였으니까 2,5를 여기다 넣을게. 2,5를 넣어가지고 2,5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2,5를 넣고 1, 3이 더 들어가면 되겠구나 해갖고 뭐 가장 큰 걸 찾든 어찌됐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이걸 답이라 생각해가지고 요거의 개수니까 x의 개수는 했는데 하나 둘 셋 네 개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집합의 개수인데 원소의 개수로 좀 이거의 개수가 아닌데 그런 애들이 2의 4승 뭐 이런 것도 아니야.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고. 니는 풀이를 해놓으니까 이제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 다른 그 방법을 아까 제시를 하려고 한 건데 애들이 오해를 그렇게 한다고 얘기한 거야. 이것 때문에 더 오해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걸 기호로 다시 아까 쓴 걸 가지고 해볼게. 이거를 방금 읽어야 했으니까 이걸 다 적용을 해야 되겠지. A, B를 여기 넣어야 되겠지. 네. 넣으니까 어떻게 되노? 2, 5는 X의 부분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찾은 거 1, 2, 4, 5, 10, 20은 얘가 또 부분집합이 되고 그 말 아니가? 네. 이걸 말로 적으니까 요게 지금 요거랑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인데 같다고 등으로 쓰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명제에서 한 필요 충분 요건 이 식은 이 식이다 이렇게 이제 한다 그랬지. 자, 그걸 이제 또 말로 표현을 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X는 2, 5를 반드시 가지면서 이거를 어디에 1, 2, 4, 5, 10, 20에 뭐가 된다고? 부분집합이 된다. 그러니까 x는 이거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데 2, 5를 반드시 가지는 부분집합은 그래 물어본 거야. 이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안 해줬잖아. 네. 그래서 성환이는 못 풀 거라고. 너는 그 전에 해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알지? 어렴풋이 기억나가지고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2, 5를 반드시 가지면서 하면은 이렇게 해놔야 된다. x라는 집합 안에다가 2하고 5를 어떻게 해줘 그래야 돼? 넣어줘 그래야지. 넣어두고 이 안에는 뭐가 들어와야 되노? 이 안에는 누가 더 들어올 수 있노? 나머지 2하고 5는 미리 넣어준 거야, 그치? 네. 그러니까 남은 거니까 1, 4, 10, 20에 부분집합을 다 넣어주면 되겠지? 네. 부분집합의 원소를 여기다 다 넣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1, 4, 10, 20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인데? 개수는 몇 개인데? 2에 몇 승? 2에 4승이요. 2에 4승. 답은 몇 개다? 16개요. 16개 이렇게 다. 그러니까 그게 답이지. 성환이가 여기 있었으면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을 텐데, 이거 들으면서 지금 올라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언젠간 듣게 되겠지. 언젠가는 너와 함께 하겠지. 그런 노래가 있었어. 나중에 성환이 오면은 원래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부분집합 개수 공식 하면서 표 만들어준 거 있지? 네네. 거기서 원래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다 됐습니다. 아, 선생님 저 그리고 생각했는데 서술형에서는 하나도 거의 안 그렸어요. 많이 까도 1, 2점 정도밖에 안 그렸어요. 오, 전체 점수에서? 네. 대박이네. 그러면 이제 너가 객관식에서는 사실 요즘에는 네. 서술형은 점수 주려고 웬만하면 이제 풀이 과정에서 틀린 거 아니면 감점 안 나가게 하려고 좀 쉽게 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객관식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한 두세 개씩만 많이 내놓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거 마무리가 안 돼버리면은 사실 부분 점수도 못 맞고 아깝잖아. 그런 거. 너가 그래서 좀 거기서 좀 많이 까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다 풀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막 마무리 안 되고 그런 거 많았지 않아? 아, 좀 많았어요. 마지막 93번이죠. 네. 자, A라는 집합이 조건 제시법에 X 원소를 갖는다. 그런데 X는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 X는 3K. 단 K는 K가 7보다 작은 자연수. 이렇게 이제 주셨어. 그럼 먼저 여기서 K가 조건이 또 잡아졌어. X는 K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워놨는데 이 K가 조건이 또 주어졌어. K는 7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K가 1, 2, 3, 4, 5, 6인데 7을 보고 7까지 적으면 이제 죽음이지. 이런 거 놓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일반항이라 그래. 일반항이 뭐냐?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수열을 배워. 그 수열에서 수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규칙대로 식을 적어줬는데 모든 수를 다 찾을 수 있는 식을 일반항이라고 해요. 모든 항을 다 표시해 놓은 게 일반이라고 해요. 모든 항이 아니고 일반항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번이 들어가니까 3, 2번이 들어가니까 6, 3번이 들어가니까 9, 4번이 들어가니까 12, 5번, 6번. 이게 이제 X가 되는 거지. 이라고. 요게 이제 3K, 요게 일반항이라 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X를 다 쓰니까 3 배수가 되는 거 아닌가? 3의 배수 6개를 적어라. 이거를 조건 제시법으로 사실 적어 놓은 거야. 맞지? 네.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찾아놨을 수도 있어. 누구나 다 찾아놨을 수도 있는데 두 번째 뭐가 그러면 이걸 모르게 만드냐? 자, 부분집합을 시험 문제를 내놨어. 부분집합도 아까 그 정도 하면 이제 다 알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 안 그랬나? 부분집합 정도 이제 나 100점이겠다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또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또는이라는 내용을 중3 때 강조를 해주는데 니네들이 중3 때 선생님하고 2차 방정식을 배운 적이 없어. 우리 반 애들은 아무도 중3 수학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선생님한테 온 애들이 없어가지고 이 또는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못했네. 그래서 3 또는 6 할 때 이 또는의 뜻이 뭐냐면 이 말하고 같은 말은 적어도 하나라는 말하고 같고 적어도 하나는 3이나 6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3, 6 중에 적어도 하나는 갖게 3 또는 6을 갖는 부분집합이래. 아까는 뭐였냐면 아까 방금 한 거는 뭐였냐면 2와 5를 전부 다 가지고 X가 1, 2, 4, 5, 10, 20의 부분집합이 되는 부분집합을 구하시오. 2와 5를 모두 가지고
맞나? 네. 그래서 그때 이거의 반대말은 그리고야. 어. 2와 5를 모두 가지는 아까 그 말하고 지금 이거 반대말을 내는 거라고. 이거는 그리고야. 그리고 이게 컴마가 그리고라고. 집합 안에 넣어놨지만 집합을 안 주고 말로 쓴다 그러면 2 그리고 5를 갖는 2와 5를 갖는 이렇게 해버리면 2와 그러면 이제 그리고 해버리면 컴마만 찍어도 3,6을 갖는 부분 집합하면 모두 갖는 그 말을 말하는 거라고. 이해되고 있나? 네. 중3 때 내용이야 이게. 언제 내용이라고? 중3. 중3 2차 방정식 풀 때 얘 곱하기 얘는 0 A 곱하기 B는 0 하면 뭐라고? A는 0 또는 B는 0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이 말이야. 적어도 하나는 0이다. 그럼 뭔 소리고? 얘만 0이고 얘는 0 아니고 얘는 0 아니고 얘는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동시에 다 0인 거.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요.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를 다 구해주는 게 이게 답이야. 첫 번째. 세 가지 구할 수 있나 그래서? 3만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이야. 세 가지. 3만 갖고 누구는 안 갖고 6은 같지 3만 갖고 6은 같지 않고. 안 갖는다라고 알겠지? 네. 3은 안 갖고 6만 갖는다. 6만 들어간다. 너무 기니까 갖고 그러는 거야. 네. 가진다 할 때 그걸 줄여가지고. 그 다음에 3과 6을 6을 동시에 갖는다.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를 말한다 이 말이야. 이 세 가지가. 이 또는의 뜻에가. 그럼 이걸 찾으려고 이제 개수를 찾으려고 해야 될 거 아니가? 네. 직접 찾아봐. 이게 방법 1. 이게 풀이 방법 1. 알겠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를 저렇게 서술형으로 내는 사람이 있어. 선생님 중에. 소가로 1번, 2번, 3번 해갖고 3만 갖는 경우 6만 갖는 경우 3과 6을 동시에 갖는 경우 4번 그렇다면 3 또는 6을 갖는 경우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렇게 이제 풀이를 유도하는 선생님이 있어. 이걸 모르면 이제 풀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 시간이 걸려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마스터해 놓는 게 중요하고 또는의 뜻을 이제 잊지 마라. 이제 고3 수능을 보려 그러면 또는을 함부로 그냥 읽고 넘기면 안 되면서. 이 학기 집합은 더 쉽네. 명제 파트. 선생님이 얘기해줬죠. 중1들이 배우던 거야 예전에. 중간고사 시험 보면 좀 100점 맞던 단원인데 고1들은 40점 맞더라고. 희한하지.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 처음 배웠다 해도 시험을 봤는데 집합단을 100점을 못 맞아. 왜 그러냐면 이 집합이 명제라고 같이 배워서 그래. 집합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렵다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다 보였나? 근데 2번은 6에 애초에 3이 들어가 있대. 6에 애초에 3이 들어있다고? 그런 건 아닌데. 아 잠시만요. 3은 안 갖고 6만 갖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부분 집합이 몇 개냐?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해야지. 아까 3, 6, 9, 12, 15, 1, 8 여기에서 잠시만요. 저 지금 머리가 돌아가요. 잠시만요. 그러면 1번도 잘 못 구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했어? 잠시만요. 1번에도 1번 8개. 3만 갖는 때 6이 또 들어있는데 1번도 잘못한 거 아니야? 3은 갖고 6은 안 갖는 부분 집합은 어떻게 해야 되노? 어떻게 해야 돼? 이 집합 안에다가 누구는 넣어놓고 3은 이렇게 딱 넣어놓고 여기에는 누구 중에서 와야 되겠노? 6은 어떻게 해야 돼? 6은 안 가지니까 버려놓고 누구? 9, 12, 15, 18 요거 부분 집합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가? 네. 그럼 몇 개가 나오는데 이거?
16. 2의 4승 아니가 그래서 네. 요거니까 4개니까 아, 2의 그래? 4승계. 얘는 똑같은 거 아니가? 맞아. 반대로 6 넣고 3 없애고 할 텐데 아, 3을 가져버리는데 왜 그러면 어떡하노? 이거 내가 넣는 건데. 한 번에 깔리 갑자기. 개수가 같으면 바뀌면은 저 부분집합 개수가 공식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수를 그냥 쓰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저걸 아는 애들은 두 번째는 계산도 안 하고 2의 4승 해버리는 거지. 그걸 단순화시키는 거야. 그 원리를 알고 있어. 바꿔치기네. 이것도 2의 4승 하고 넘어가요. 이해되나? 네. 짜루짜루. 진짜로. 진짜로. 그럼 진 하면 되네. 짜루짜루. 진. 그러면 돼. 얘는 상과 6을 동시에 가져야 되니까 어떻게 되나? 똑같이 2에서 쓰고. 와, 왜? 3, 6 여기 6 아까 버릴 거를 그냥 이 자리에 넣어놓고 남은 거 넣으니까 얘도 2의 4승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이제 뭐 해줘야 돼? 더해야 되니까 2의 4승 곱하기 3 아니가? 네. 그럼 답은 몇 개? 48. 16 곱하기 3이니까 48. 이게 방법 1. 음. 이런 식으로 다 낼 텐데 요거는 2의 4승, 요거는 2의 5승 뭐 아니면 2의 3승이라고 날리면 큰일 나지. 풀긴 풀었는데 설명을 이상하게 해놓으면 빵점 처리되지. 자, 이래가지고 방법 1이 끝나고 네. 방법 2로 이제 자, 두 번째 방법이 뭐냐? 또는의 개념을 잘 알고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봐봐. 경우의수인데 이거는 A와 B를 갖는 경우의 수를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어. 너가 A랑 B를 가질 수 있어. 안 가질 수도 있고. 네. 그러면 A를 가지냐 안 가지냐 몇 가지 경우야? 셋. A만 보면 네가 A를 가진다 안 가진다. A를 선택하는 방법은 두 가지. 두 가지지. B는 두 가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니까. 물론 두 개를 가지고 오는 건 없어. 네. A와 B 중 선택하는 건 한 번씩이야. 그러니까 A도 가지고 안 가지고 B도 가지고 안 가지고 그러면 2는 4,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야. 네 가지. 가지냐 안 가지냐로 따지면 A와 B를 갖는 경우를 조사를 해보면 1번 A만 갖는 거라 그래. 2번 뭐 B만. B만 갖는 거. 3번 A. A와 B를 갖는 경우라 그래. 동시에 갖는 네. 거. 4번 A랑 B를 아예 안 가지. 아무것도 안 가지는. 가지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서 경우는 총 4가지가 나오는 거야. 3 또는 6을 네가 가지는데 네. 적어도 하나라는 소리는 아까 이 이야기가 적어도 하나, 이거가 적어도 하나를 갖는 거야. 이 말인 즉슨 이게 A 또는 B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3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는 하나. 쟤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A도 아니고 B도 아닌 거. 나중에 이제 예집합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뭔 소리냐? 뭔 소리를 얘기를 하느냐? 전체 개수 중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만 빼주면 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적어도 하나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걸 중2 때 배웠어. 이해되나? 그래서 방법 2가 이거야. 자, 4번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경우의 수는 하고 구하면 아까 이 문제로 가는 거야. 3 또는 6 중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경우의 수가 누구야? 3과 6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 3과 6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 그러면 2의 4승계지. 네. 맞나? 네. 누구를 갖는 거야 이거는? 9, 9, 12, 15, 15, 18의 부분집합의 수 아니가? 네. 부분집합의 수야. 그러면은 이 경우를 어디서 빼야 되느냐? 전체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 하면 이상하나? 전체 부분집합의 수는 2의 6승에 4개 2의 6승 아니가? 네. 이 지금 이거 봐봐. 이게 뭐냐면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게 2의 6승계인 거야. 이거만 해당되는 게 2의 4승계 쓰는 거야. 1, 2, 3을 다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답은
식을 이제 어떻게 세워버리면 된다고? 예. 전체에서 누구만 4번 아무것도 되지 않는 2의 4승을 빼버리면 그게 답인 거야. 진짜 그래 되는가 계산해봐야 되겠지. 이거 계산도 한번 해봐. 이 계산하는 방법도 중2 때 배웠는데 니네들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지수, 로그 함수로 이어지는 건데 저 계산을 2의 6승, 8의 64 이직거리 하는 애들은 그게 개념이 안 돼 있다는 소리야. 시간 엄청 오래 걸리고 풀이도 틀리고 그런 애들이 되어버려. 저거 빨리 하는 0.5초 만에 계산하는 방법도 해봐. 일단 메모를 하고. 네. 원리가 이해가 되고 있나? 네. 지금 풀이를 니네 이해시키려고 해갖고 지금 여러 가지를 적어갖고 지금 A와 B를 갖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를 A만 갖는 거, B만 갖는 거, A와 B를 모두 갖는 거,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거 이제 나눠놨는데 이걸로 이제 중간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 개념을 연결시켜갖고 뭔 소린지 헷갈릴 수가 있을 거야 지금. 이상하면 질문을 해. 지금 A 자리에는 지금 3을 얘기하는 거지. 맞지? 네. B 자리는 6을 말하는 거고. 그대 그리구나. 답 나왔나? 네. 답 얼마고? 48 똑같이. 이것도 48이고. 네. 근데 계산해서 해놨나? 일단 답은 써야 되니까 8, 8에 64 빼기 16은 이렇게 해놨나? 자, 이것도 이제 알려줄 테니까는 지수법칙이라고 해. 지수법칙. 지수법칙은 뭐냐? 중학교 2학년 때 지수를 제대로 안 배워가지고 지수법칙이 뭔지도 몰라. 예를 하나 들어봐 너가. 그래서 지수법칙 중에 아는 거 생각나는 거 그걸 갖고 얘기를 해줄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지? 계산만 해놓으니까 그런 거야.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 AM. 이건지 아나? 이게 지수법칙인 거 알고 있나 말이다. 알고 있나? 이거는 공식이 뭔데? A. A. M 더하기. N인 거 알고 있나? 네. 지수법칙 이거 말고 또 이제 아는 거 있나? 2번. 나누기. 어디에가 나누는 거? 얘 나누기인 거 알고 있나? AN. 이거 알고 있나? 네. 이거는 공식이 뭔데? A 해가지고 M 마이너스 N. N 빼기 N인 거 알고 있나? 네. 중학교 때 이건 빵점이야. 이렇게 답을 쓰면. 중학교 때 세 가지가 나온 거야. 이게. 세 가지. 뭔 세 가지냐? 왜 세 가지냐? 수는 무조건 세 종류거든. 수가 무조건 세 종류야. 근데 세 종류를 몰라 아직도. 선생님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답도 세 종류를 써야 되는데 네. 답을 이거 쓰고 다 맞은 줄 알고 끝내뻔단 말이야.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하나만 생각하고 끝내보니까 그런 문제 생긴 거야. 수는 세 종류인데 모르는 문자는 전부 수를 나타내거든. A도 수고 MN도 수인데 모르는 수가 세 종류가 여기 섞여 있어. 이해되나? 네. 단 A는 하고 여기서 써야 돼. A는 뭔 수가 와야 되는지 알아? 영. A는 0보다 큰 수. 0이 오면 왜 안 되는? 0이 오면은. 모르고. 0? 0은 뭘 곱해봤자 0 하니까. 그치?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0 하니까. 양수만 갖고 지수법칙을 지금 생각하겠다고 한 거야. 근데 그러면 이제 요거는 조건했으니까 숫자가 고정된 상수라고 치고 문제는 M하고 N에 들어가는 숫자가 세 종류야. 원수 있나 얘기해. 양수. 양수문수야. MN이 양수문수형 하면 되겠나?
m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m이 m보다 크고 m하고 n하고 같고 m이 m보다 작고 이렇게 나누는 거야. 우리는 a는 세 종류 할 때 a는 세 종류다 뭔지 하나 할 때 a만 지금 들먹였지만 a를 누구를 갖고 기준을 비교하는지 아나? 0을 생각해가지고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그게 수는 세 종류가 되는 거야. 왜? 원점이 되는 기준점이라고 하거든. 원점. 수 직선에 가운데 쓰는 수가 원점. 왜? 0에서부터 수가 탄생이 돼갖고 어느 쪽에 쓸지 운명이 결정되는 거야. 세 종류. 여기 갈래? 여기 갈래? 여기 갈래? 이 말이지. A가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한 말이야. M하고 N, 두 개 비교하는 거라니까. 같은 놈. 같은 놈. 누가 더 큰 놈? A가. 누가 더 작은 놈? A가. 뭐인 놈? 같은 놈. 이거는 언제? M이 N보다 클 그때. 그 다음 M이 N보다 작아. 이걸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갖고 틀린 거야. 소수련 답에 시험에 이게 나오면 이거 세 개를 다 적어야지 하나당 3점씩 9점 이렇게 준다. 고등학교는 그러지 않아. 고등학교는 통일을 시켜. 요거 하나 갖고 다 돼. 요거 하나 갖고 다 돼. 자,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을 이제 배울 건데 이걸 중학교 때 모르고 있으니까 너가 절대값 풀어라면 절대값도 못 풀어. 알고 있지? 절대값 A는 뭔데 그러면? A 해놨다. 얼마 A 뭐야? 이지거리 하거든. 안 그랬나? 루트 A제곱 얼만데? A 이지거리라는 거야. A 빵점 하면 그때 생각해보는 거야. 나도 이거 A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 애들이 있다고. 성환이는 어떤지 모르겠어. 뿔마 A인데 왜 뿔마 A인지를 몰라. 모든 기호를 가지고 있는 수학식에는 숫자를 넣을 때 세 종류를 넣어야 돼. 하나만 있을 때도 세 종류, 0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여기도 세 종류를 다 찾아야 돼. 양수, 음수, 0. 양수, 음수, 0. 두 개 비교해갖고 큰 거, 같은 거, 작은 거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얘 답이 얼마인지 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A로 나오네. 이 친구는 혼자 마이너스 A네. 그래서 뿔마 A라고 쓴 거야. 답도 이리 써놓으면 안 돼. 두 가지 나눠갖고 두 개로 답을 써놔야 되잖아. 알고 있나? 네. 누가? 자, 이거 말고 또 지수법칙 뭔 공식 있노? 생각나는 게 없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소가로 들어가 있는 게 두 개가 있어. 그래서 A, M승을 N번 곱하는 거. 또 뭐 있고? A하고 B를 N번 곱하는 거 있고. 맞나? 그럼 이거만 있겠나? B분의 A의 M승 이것도 있겠지? 네. 얘는 이제 같은 취급을 해갖고 뭐 얘가 9의 1이면 같은 거니까 이제 같다고 해버려도 되는 건데 소가로 들어가는 걸 두 개로 이제 이렇게 해놓는 거지. 얘는 이제 분배법칙이라 그래 선생님이. 지수의 분배법칙. 근데 실제 분배법칙은 아니지. 얘는 그래서 이제 지수법칙이 뭔데 하고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공식만 외우고 넘어가놓으니까 지수법칙을 뭔지를 몰라. 지수법칙을 얘기를 해볼까 선생님이? 네. 거듭제곱에 곱셈 나눗셈 이야기. 뭐예? 거듭제곱에. 이거 하나를 보고 뭐라고 하는데? 거듭제곱. 이걸 보고 거듭제곱이라 그래.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중1 때 이걸 안 해주고 중2 때 와갖고 해주니까 거듭제곱 하면 또 몰라. 거듭제곱? 거듭제곱은 두 번 곱해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도 있어. 여러 번 곱해진 게 거듭제곱 아닌가, 그치? 자, n번 곱해진 것들 또 같은 거 곱해진 거를 여러 번 곱할 수도 있고 다른 거 곱해질 수도 있으니까 거듭제곱들의 곱셈 나눗셈 같은 거니까 얘는 여기서 나왔는데 같아질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나눗셈. 근데 얘는 거듭제곱의 곱셈 나눗셈 좀 의미가 다르지 얘는. 네.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요거는 이제 거듭제곱 자체의 개념을 갖고 이제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거듭제곱 이야기를 해놓은 거야. 같은 거 여러 번 곱한 거를 갖고 또 곱셈 나눗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듭제곱이 밑이 다르면 지수법칙이 안 돼. 거듭제곱의 뜻이
거듭제곱의 뜻이 같은 것을 여러 번 곱한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 이해되고 있어? 네. 근데 우리가 지수 법칙은 아까 뭔 설명하려고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지? 아 이거 방금 이게 이걸 다 닦아버리려니까 이 공식을 벗어난 문제가 이제 한 번씩 나오는데, 자 2의 6승 빼기 2의 4승은 거듭제곱의 곱셈 나눗셈 이야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 그럼 덧셈 뺄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문제가 이제 덧셈 뺄셈은 분배 법칙을 하는 거야. 이게 진짜 분배 법칙인 거지. 지수 법칙에 분배 법칙은 없어. 원래 지수 법칙에 분배 법칙이란 말은 없어. 아까 분배 법칙이 A하고 B에 M승하면 분배가 되니까 이걸 이제 지수의 분배 법칙이라고 선생님이 해놓는다. 지수 법칙의 분배 법칙을 하는데 실제 이거는 지수 법칙의 분배 법칙이 아니고 그냥 분배 법칙이야. 분배 법칙의 뜻은 어떻게 하는데? 똑같은 거를 묶어내는 거 아닌가? 2의 40. 누가 공통인수고? 2의 40. 2의 4승 누가 공통인수고? 다시 물어보면 지수가 작은 게 작은 거 묶어내는 거야 무조건. 묶어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2의 60. 이 두 번 1이 묶어내지. 그럼 얘가 3이 했던 거야. 아까 그 공식이 2의 4승 3번 더해진 거, 이 원리가 들어있는 건데 이렇게 풀어갖고 똑같이 나오는 거랑 이렇게 찾은 거랑 똑같은데 이관적으로 이걸 이해를 못하고 이거는 이 식이 된다는 거는 식이 나왔으니까 그게 또 이거네 하면서 같은 애 이거 정도 볼 수 있는데 아까 그래서 이제 같이 비교를 해놔야 된다. 이해되겠어? 네. 지수의 분배 법칙까지 저도 해놔. 네. 저거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시험이야 바로. 저거 잘해놓으면은 저거 메모해놔갖고 오답노트 만들어놔. 네. 그러면 이제 줄줄줄 깨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너는 이제 응용을 들어갈 수도 있어. 막 그냥 응용을 갖고 놀아. 근데 이 개념 몰라가지고 그때 가갖고 메모한답시고 부지런히 뭔가는 적는데 점수는 안 올라. 왜? 응용 문제를 못 풀어. 기본 다시 그 복습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이런 공부를 해왔었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이런 공부를 해나가야 돼. 원담이는 진짜 수학 선생님을 잘 만난 것 같다.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어. 너무 늦었어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이제 끝. 오답은. 네 맞아요.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은 얼른 들어간대. 개념으로 이제 들어갑시다. 자, 13 집합의 연산. 13번은 사실 집합이라는 게 새로운 장르를 열어버린 거야, 그렇지? 우리가 뭐 하고 갔냐면은 처음에 수를 배울 때 배우기를 어떻게 처음에 뭐부터 했던 것 같아? 자연수부터 시작한 것 같지 않냐? 네. 초등학교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그치? 자연수 배운 다음에 그 다음 뭐를 배웠니? 정수를 배웠나? 아니거든. 뭐를 배웠나? 분수를 배웠지. 분수 다음에 뭐를 배웠나? 소수를 배웠지. 소수가 분수보다 어렵거든. 그래서 소수를 처음 할 때 0.1이라는 놈이 누군데 하고 분수를 갖다가 들먹이면서 야 10개 쪼갠 거 중에 하나를 0.1이라고 해 하고 정의를 해놓고 한 거야. 소수를 그렇게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게 끝이야. 초등학교 때 배우는 수는. 근데 누구를 이제 배우니? 음수. 여기 계산할 때 음수가 안 나오게 한단 말이야. 1 빼기 5 이런 거는 초등학교 때 그럼 계산 못해요 이러지. 계산을 4를 더 줘야 되네 뭐 이렇게 하고 빼기 4 이렇게 하는 애들은 없다고. 이 음수가 나온 게 그래서 얼마 안 돼. 수를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만큼 어려웠던 수지. 그래갖고 이제 음수를 우리는 정수라고 이제 해서 확장을 시켜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사고로는 자연수, 정수, 유리수, 그다음에 무리수, 실수 이제 이렇게 배워갔다 아이가 수를. 자 그러면 너가 이제 모르는 사실인데 이 수를 하나씩 배울 때마다 여기에다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방법을 전부 다 해줬던 기억들이 지금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
수학은 어떤 수들을 하나씩 확장을 해나가면 그거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순서는 달라도 수학을 다루는 도구가 매스가 이거야. 덧셈, 뺄, 사칙연산이라고. 집합에서도 이제 새로운 장르, 수가 아니야 이거는. 집합이라는 장르가 하나 열려있는데 연산을 해보고 싶어 이것도. 수학의 단계가 그래.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해보고 싶은데 자, 집합에는 그런 거 없는 거 알고 있지? 왜? 집합은 뭐가 아니야? 수가 아니야. 숫자가 아니야. 0이 처리를 모아놓은 것도 집합이야. 그 다음에 무등산, 뭐 백두산, 한라산 이런 거 산 모아놓은 것도 집합이야. 걔네들 더해봐. 뭐 산을 어떻게 더할 거고 그만둬. 왜 안경 닦아야 되나? 아니 눈물 나와가지고 하품하면. 아 눈물이 나왔구나. 네, 수 하나 갖다 줄까? 아니 괜찮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연산 어떤 연산이 있냐? 13-1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연산을 소개를 한다. 첫 번째 이게 이제 점이니까 합집합이라는 연산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합집합 두 집합 A, B에서 두 집합에 A, B에서 자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낸다. A랑 B를 합치시오 하고 이렇게 기호를 나타낸다. 이게 합집합의 기호다. 그러면 얘는 집합이니까 집합으로 써야 될 거 아니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쓰느냐? 자, X바하고 조건제시법을 쓰는데 X는 A의 원소이거나 X는 A의 원소이거나 X는 B의 원소가 되는 X만을 모아주세요. 그 이거나를 구어체는 이거나 하는데 뭐라고 나타내? 또는이라고 쓰지. 이 또는이 이거나지. or라고 하지 영어로는. or. 영어 선생님이나 교과서에서 또는 이거 대신에 or라고 나와 있을지 모르겠다. 답을 다 인정을 해줄지는 모르겠다. 근데 이제 A 보통 또는하고 or 이걸 많이 쓰는데 이거나 문장에서는 이거나로 이제 많이 이제 나오고 조건 제시법 안에는 또는 or 이거 세 개를 다 쓰는 표현이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또 표현하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하면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고 A 집합하고 B 집합하고 이렇게 있을 때 A 집합, B 집합 있을 때 이 친구 또는의 뜻이 뭐였어 아까? 또는의 뜻이 뭐였어? 또는의 뜻은 A 이거나 적어도 하나 아닌가? 이거나요. 적어도 하나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A에 들어가거나 속하거나 B에 속하는 게 적어도 하나가 돼야 되니까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가 또 나뉘는데 이 또는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또 나뉜다 이 말이야. 1번 여기서 1번은 누구다고? A 1번은 A 1번을 설명을 너니 또 들어가면 또 헷갈린다. X는 A 그리고 뭐라고? X는 B가 아닌 게 1번. 2번은 누구? X는 A도 되고 그리고 B X는 B도 되고 둘 다 되고 얘는 A만 되는 거지. 네 3번은 누구? X는 B만 돼요. A는 아니다. 그리고 X는 B. 그래서 얘는 B만 되는 것. 얘는 둘 다 되는 것. 원소가 둘 다 되는 것.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때는 빗금을 이렇게 해당되는 걸 치는데 다 쳐준다. 이걸 보고 합집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미난 게 합집합 그 다음에 아직 이제 해줘야 되는데 교집합이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두 집합 A, B에서 교집합
기호는 어떻게 나타내니? 기호 A 캡 이렇게 해요. 이게 컵이야. 저게 컵이야. A 컵 이거 저기 이건 A 캡이야. 이건 어떻게 돼요? X 바. X는 어디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오고 A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B에도 X는 B에도 들어가는 이런 집합이지. 오! 그리고 봤더니 그게 바로 2번 아니가? 네. 동그라미 2번이네 이게. 그래 여기 교집합은 합집합 안에 경우해가 포함이 된다. 지금 그 얘기잖아. 와 이걸 보고 교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2번에 해당돼. 2에 해당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림을 어디에다가 나타내야 돼? 그림 2만 해당되니까 여기만 벤 다이어그램 색칠하면 되겠지? 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니까 교집합 이렇게 해놓으면 아, 이 부분이구나. 자, 합집합, 교집합은 엄청 쉽고 세 번째, 서로소라는 게 있다. 서로소. 뭐가 서로소냐? 서로소. A 교집합, B는 공집합일 때 A와 B를 서로소라고 한다. 그림을 그리니까 어떤 상태야? 집합을 그렸더니 이런 상태 있지. 교집합이 하나도 없는 거. 그래서 교집합의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인 거. 이게 서로소구나. 선생님 그러고 보니까 왜 합집합할 때는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주면 어떻게 돼요? 합집합은 둘 다 합친 거니까 둘 다 매끔 쳐야 되겠지. 네. 근데 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안 그려놓냐 이 말이에요. 집합이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그렇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그려갖고 문제를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그려놓고 얘가 하나도 없으면 얘가 이 경우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지난번에 선생님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할 때 집합 두 집합이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은 A와 B를 겹쳐지게 이렇게 그리면 모든 경우가 다 여기서 해결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 기억나나? 님 저번에 한번 해주셨죠? 기억나냐고 그거. 네. 성환이를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자, 이 경우에 자 어떤 경우가 있나 보자. 여기서는 1번이 공집합일 때 1번이 공집합이면 어떤 그림이 되노? 1번이 공집합이면 이거를 말한다 이 말이야. B가 A가 B의 부분집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야. 얘가 없어지면 2번이 B 안에만 쏙 남아있는 거 이거다 이 말이야. 이해되고 있나? 네. 2번이 공집합이면 어떻게 되노? 서로소. A하고 B가 이렇게 똥 떨어지는 거를 나타내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야. 자, 3번이 공집합이면 B가 A에 속한. A 안으로 B가 쏙 들어가는 거지. 원래 이제 붙어있게만 이렇게 그랬는데 안으로 그냥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그치? 요런 걸 의미한다. 또 뭐가 있노? 공집합이 하나씩만 공집합인 거 있는데 두 개씩 공집합인 건 없나? 1번, 2번 공집합이면 어떻게 뒤에 하나만 있는 건데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억지 같지 않나? 하나만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상한 거 같고 그 다음 또 어떤 거? 누가 공집합이면 1도 공집합이고 3도 공집합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노? 같은 거 아니에요? A하고 B하고 이렇게 같은 거 교집합만 남아있지. 네. 요렇게 이제 얘가 다 그림 그릴 수 있는 거다 이런 거지. 요 경우를 얘 하나가 다 나타내는 거다 이 말이야. 이해 되고 있나? 네. 그래서 저거는 새로 하나 밑에다가 그려가지고 이 그림을 그려주면 아주 좋겠지.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집합이 두 집합이 아니고 세 집합이면 벤 다이어그램 어떻게 그려야 되노? 같이 똑같이. 자, 그치. 이걸 할 때 서로 만나게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세 집합이면 세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은 A하고 B는 이렇게 이제 겹치게 하는데 지금 이 경우는 세 가지가 나왔지. 네. 나머지 하나를 그릴 때 세 개랑 다 만나게 그려주면 돼.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다 만나게 동그라미를 아래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C라고 적는단 말이야. 네. 이게 이제 세 개짜리 그리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몇 개로 나뉘는지 한번 봐보자. 번호를 붙이면 1번, 2번, 3번. 일부러 같은 종류끼리 이제 하려고 번호를 붙인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아, 7조각이긴 난다. 다 만나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려가지고 문제를 나중에 풀어주면 된다. 세 개짜리는. 그러면 이것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누가 공집합이냐에 따라서 엄청 많은 경우의 수가 전부 다 이 하나로 다 표시가 할 수 있는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상 이제 그거는 안 하더라도 그런 의미가 담겼다. (13-2) 연산을 알려줬으니까 연산의 성질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집합의 연산 법칙. 연산 법칙. 정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유리수, 무리수 할 때 그때도 수학에서 계산할 때 법칙이 있었어. 무슨 법칙 기억나니?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은 조금 이따 하고. 교환 법칙이 있었지 먼저. 네. 교환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 있죠. 처음 들어보나? 아니요. 3번.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이 세 가지 종류의 법칙이 있어요. 그럼 이게 집합에서도 이게 상립 하나 이제 보고 싶은 거야. 연산을 지금 두 개밖에 안 배웠어. 뭐하고 뭐를 배웠죠? 합집합하고 교집합 연산 두 개를 지금 배운 상태야. 이걸 가지고 이제 정신없어요. 그 앞에 한 거 뒤에 선행을 좀 했다고 앞에 뒤에 배울 걸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교환 법칙 이제 보고 싶은 거야. 자, 1번. A하고 B를 합집합을 교환을 한다는 게 두 개를 자리를 바꿔도 B하고 A를 바꿔서 섞어도 합집하면 같나? 같지. 공통 부분을 찾는 게 교집합인데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 건데 A를 왼쪽, B 오른쪽으로 다 자리를 바꿔갖고 교집합을 공통 부분 찾으면 달라지나? 똑같지. 아, 그래서 교환법칙 된다 안 된다? 된다. 합집합, 교집합도 교환법칙 된다. 그럼 결합법칙은 뭐야? 결합법칙. 요거는 두 개를 갖고 하는 게 교환법칙이에요. 원소 몇 개? 두 개로 하는 거. 결합법칙은 몇 개 갖고 하는 거예요? 세 개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합 B 합 C 하고 A 합 B 합 C가 이제 세 개짜리를 이렇게 써놓는데 합집합을 결합을 누구 먼저 결혼시켜줄래 그 말이에요. 계산할 때 앞에 먼저 결혼시킬래 뒤에 애들 먼저 결혼시킬래. 말이 좀 이상하다. 결혼시키는데 또 결혼한다는 거 이상하잖아. 그치? 자, A 먼저 계산하냐? 아니, 앞에 먼저 계산할래? 뒤에 먼저 계산할래? 그리고 남은 거랑 합쳐도 과연 같을까? 합친 거에서 뒤에 늦게 합쳤는데 다 합쳐진 거니까 전혀 문제가 될 거 없지. 그래서 결합법칙도 성립해. 그 말이에요. 합집합. 그럼 교집합도 보자. A 교, B 교, C. 그래서 이거를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을 만약에 성립하는지 보이시오라고 할 때 원소를 이렇게 아니 집합을 두 개, 세 개, 몇 개를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 돼. 자, 요걸 갖고 결합을 시켜. 앞에 먼저 하고 뒤에 먼저 하고 공통 부분을 앞에 거 먼저 찾고 다른 애랑 또 그 둘이 갖고 있는 공통점을 또 찾았더니 이거랑 뒤에 애들을 먼저 공통점 찾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공통은 어차피 셋 다 공통점을 찾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성립해. 그래서 교환결합 다 성립해? 그 말이야. 수 계산처럼 이걸 더하기로 바꾸고 곱하기로 바꿔도 되는 것처럼 이해되지? 근데 빼기는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수에서 자리 바꿔버리면 뭐가 달라지노? 수 자체가 달라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그거를 머릿속에 안 넣고 있는 거야.
수는 교환법칙하면 뭐가 달라지냐고. 네가 얘를 하나 얼른 해봐봐. 그게 수학이야. 수학을 알려주는 이유가 머릿속으로 하면 되지 그걸 적어야 되나? 그래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 부호가 달라지네. 부호만 달라져.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만 달라져. 그러면 나누기는 교환법칙 되나? A 나누기 B, B 나누기 A 다르지? 네. 뭐가 달라지는 거는? 분모가 다 반대. 그걸 역수가 보고 되죠. 그리고 역수가 된다고 하는 거야. 다 배운 거 갖고 다 이제 네가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B의 몇 배입니까? 고3 수능 시험 문제가 나와. A는 B의 몇 배입니까? A는 수능 문제가 이거 단골 손님이야. 그 문제 물어보. A는 B의 뭐라고?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몇 배입니까? 몇 배입니까? 식을 써봐. 식이 뭔데? A. 식이 뭔데? A. A, B가 잠깐만요. A는 B 몇 배입니까? 식을 말을 못해. B. 뭔 소린지 아냐? 아니 지금까지 계산 잘한다고 그냥 쭉쭉 넘어간 거야. 식 세워갖고 푸는 거에 대한 원리를 지금 내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인지도 모르고 있고 있잖아. A는 B 몇 배입니까? 모르면 숫자를 바꿔보면 그냥 0.5초 만에 답이 나와. 4는 2의 몇 배입니까? 2배예요. 뭐 초등 1학년짜리도 요즘에 구구단을 해가지고 2 아니에요 그런다니까. 근데 고딩이가 돼갖고 식을 말을 못하네. B분. 뭐라고? B분의 A. 요 숫자 갖고 나온 걸 식을 세워야 되는데 네. 머릿속에 암산 4는 2는 3 뭐 이짓거리를 했는지를 모르겠어. 머릿속에서 뭐 하는지 모르니까 이 계산 나오면 식은 뭔데 물어보. 2는 3대 2 곱하기 2라고 A 곱하기 B라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뭐라고? A 나누기 B. B분의 A야. 이걸 보고 비율이라 그래.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이라니까. 뭐 한다고? 두 수를 뭐 하는 거라고? 비교하는 방법. 초딩이 거라니까 이거. 기억나나? 비교하는 방법 몇 가지 있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모르겠나? 이 나누기 뜻을 알면은 답을 힌트를 쳐갖고라도 말을 할 텐데 모르는 거야. 성환이는 더 모를 거야. 나누기의 뜻이 뭐냐? 나누기의 뜻이 뭐냐고? 4 나누기 2의 뜻이 뭐냐고? 4를 2로. 4를 2로 나누는 거? 환장하겠네. 그건 기호지. 야! 4에서 2 몇 번 뺄 수 있니? 그거 물어보는 거라니까? 몇 번 빼는데? 2번 뺄 수 있어. 그래서 이거 2번이라고 한다니까. 2번 2 이렇게 한다니까. 나눗셈의 뜻이야. 그럼 두 수 비교하는 거 몇 가지 방법이 있겠노? 나누기 빼기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나누기 비교법, 빼기 비교법. 더하기 곱하기는 안 하나? 네. 더하기 곱하기는 비교할 수 없냐고. 뺄셈 나눗셈은 하는데 더하기 곱하기는 못 하나? 생각해봐라 이제. 초등학교 때 하고 왔어야지. 영재원 준비하는 애들한테 던진 질문인데 쌤이. 지금 머리가 더 컸으니까 부지런히 빨리빨리 생각을 해버려.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줘서 문제지. 바로 답을 내려야지. 논리적으로. 그럼 판단력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 수학에서 길러주고 싶은 게 그거라고 자꾸 얘기한다. 두 수를 더해봐. 두 수를 더해서 7이 나왔어. 뭐 어쨌든 소리고. 두 수가 어찌 돼 있노? 두 수를 더했더니 7이야. 두 수가 뭔지도 모르지 이제. 근데 곱하기 나누기는 둘을 바꿔도 바꾸면 뭐 바꿔도 되는데 잠시만요. 그 말이가 곱셈을 나눗셈을 곱셈으로도 바꿀 수 있는데 나누기는 비교하면서 그러면 왜 곱하기는 안 되냐 지금 그 소리 하고 싶은가 본데. 맞나? 그 질문 아니가? 네 질문을 정확하게 선생님한테 이해를 시켜야지. 질문을 뭔지를 모르면 해결을 할 수가 없어. 잠시만요가 아니고 질문은 엉터리 질문은 없는 거야. 잘못된 질문을 하더라도 얼른 바꿀 수 있고 그래야 되는 거지. 해결을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머릿속에서 혼자만 무식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야 다음에도. 그게 해결을 안 보고 넘어가면.
지금까지 그런 공부를 해왔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런 거를 쪽팔려가지고 막 옛날에 막 이거 갖고 있던 잘못된 그런 질문은 방식을 가만 계속 갖고 있으면서 그런 질문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질문을 선생님한테 표현을 해라니까. 그래야 선생님이 고쳐주고 그렇게 하지. 곱셈 나눗셈 곱셈을 바꿔갖고 나눗셈도 곱셈으로 바꾸는데 선생님. 응? 나눗셈을 곱셈을 바꿔도 결론은 이렇게 쓴다니까. B분의 1하고 뭐 A 곱하기 B분의 1 한다고 그거는 곱셈인데 선생님 이거 뭐 나눗셈이요 곱셈으로 비교한 거 아니에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요 모양으로 바꿔갖고 두수 비교하는 방법은 곱셈 아니 나눗셈 뺄셈밖에 없어. 뺐는데 3이야. 어땠단 소리야? 두수를 뺐는데 3이라고. 3개 3 차이가 나고. 그래 비교가 된다 말이야. 더했는데 7이래. 모르죠. 그래 곱했는데 8이래. 모를. 두수가 뭐 비교가 되냐 이 말이야. 나눴는데 1.5야 뭐야. 1.5배 차이. 그래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그 개념 초딩이 때 알려주는 그 내용을 몇 배입니까? 아 이거 나누기지 하고 바로 식 써갖고 이식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 세워갖고 뭐야지 이거 뭔 말이고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식 계산해라 이 말이야. 물론 이제 숫자 갖고 안 줘. 네가 알고 있는 2, 3 이런 걸로 주는 게 아니고 로그 이런 걸로 주는 거지. 지수 로그 이런 거. 아까 2의 3승, 2의 5승 이런 거. 그 지수 법칙 이야기야 이게 또. 로그.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하다가 막 중간에 이상한 것도 막 티나고 이러는데 전부 다 앞에서 했던 거를 다 지금 이 집합에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분배법칙도 이제 봐봐. 분배법칙은 우리 숫자 분배법칙을 얼른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노? 분배법칙이라는 게 2 곱하기 x 더하기 y 만약 1이 돼 있으면 2x 더하기 2y 이런 거 아니가? 네. 근데 어떤 애들은 2 곱하기 x, y 1이 돼 있는데 이걸 2x, 2y 이 짓거리 하는 애들이 있네. 이게 분배법칙이라고? 잘못된 분배법칙. 아니 미안한데 고딩이 돼갖고도 이런 애들이 있어. 네 친구들에는 없나? 네. 2 더하기 x 더하기 y 1이 돼 있는데 이거를 뭐 곱하기 하듯이 뭐 가로만 보이면 또 하려는 애들이 있어. 이것도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있잖아. 분배법칙 자체가 이해가 안 돼갖고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 곱셈 이제 춥나? 네, 조금 추워. 맞지. 고등이 너무 추워. 선생님은 더우니까 네. 좀 오게 해갖고 이제 선풍기를 안 가도 되겠지 나는. 네. 분배법칙이 사실 곱셈 이야기인데 곱셈 이야기 아닌가? 뭐를? xy 더하기를 2번 해라. x 더하기 y를 2번 더 해라 그 말 아니가? x 더하기 y 더하기 x 더하기 y 이 말 아니가? 맞나? 네. 그 분배법칙 이야기는 정해졌어. 가로 먼저 계산하고 그거를 몇 번 더해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동량끼리 이렇게 이제 더하다 보니까 x가 2번 y가 2번 동력끼리 이제 이렇게 묶다 보니까 2x, 2y 이렇게 써놓을 걸 가만 결론을 보니까 이게 법칙이 되어 있더라. 이 설명을 들은 적이 없을 거야. 분배 법칙 할 때도 이거는 A, B, A, C랑 같다. 이것만 그냥 막 하고 그냥 듣고 넘어가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분배 법칙인갑다 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게 원리 하나를 얘기를 해줬는데 이 생각해서 풀이 적어본 적 있나? 없나? 다음에는 할 수 있나? 네. 곱셈의 뜻이라니까. 초등학교 때 곱셈의 뜻은 뭔데? 같은 수를 여러 번 넣어. 같은 수를 여러 번 x 더하기 y는 모르는데 x 더하기 y번 하면 이상하잖아. 식을 못 쓴다 이거. 2를 몇 번 더 할 건데 x 더하기 y번 그거는 어려우니까 x 더하기 y를 몇 번 더 할 건데 2번. 이제 그렇게 이제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곱셈하고 덧셈하고 관계인데
고민이 생긴다 이거 이제. 지금 이 질문을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분배 법칙이 지금 뭐 상하이도 그렇고 같이 하던 딴 나라 가버린 이제 친구도 그렇고 분배 법칙을 공식만 딱 보고 적지. 내가 분배 법칙이 어떻게 생겨먹은 거고 내가 분배 법칙을 그러면 이 말만 적고 너네가 분배 법칙을 해봐라. 뭐 문제가 생기나? 네가 먼저 분배 법칙을 한번 적으려고 해봐라고 이제. 이 영상 2개 중에서 분배 법칙이라고 할 건데 고민이 안 생기나? 누가 더 쌤이고 누가 꼽쌤인지 고민이 안 생기냐고. 이 고민이 안 생기면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야 진짜. 뭐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그것도 안 돼. 선생님 질문이 이해가 되나? 선생님 지금 뭔 질문인지 이해가 돼? 합집합, 교집합 중에 누가 꼽쌤이냐 말이다. 아, 뭔 말인지 이해가 되나? 네. 합집합이 더 쌤이고 교집합이 꼽쌤이가? 그런 거 없어. 집합에는 아까 선생님이 얘가 아닌 거 몇 개 적어줬는데 더하기를 분배법칙하고 곱하기를 분배법칙하고 이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야. 숫자에서는 엄청 중요한 거야. 수와 식에서는. 그런데 집합에서는 분배법칙을 할 건데 A, B, C가 있는데 먼저 계산을 하라라고 할 때 먼저 계산하라는 게 있을 거고 여기에 그러면 곱셈이 와야 되는데 얘가 곱인가 같은 게 아니거든. 그럼 얘는 그러면은 아닌 거니까 얘가 올 거고 얘는 얘가 올 건데 뭔 소리인지 이해되나? 네. 이리서는 어떤 걸 이 고민이 안 되면 분배 법칙을 모르고 있는 애라니까. 이해되나? 그래서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야. 합집합과 교집합 연산은 곱셈, 덧셈 우선순위가 없다니까. 곱셈 먼저 계산해라. 합집합 먼저. 이게 없는 거야. 그래서 A 교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기호는 잘못된 기호야. 뭐가 왜 잘못됐는데? 기호 왜 잘못됐는데 이게? 뭘 먼저 해? 먼저 해야 될 게 없어. 그러면 집합에서는 반드시 바로 잡으려면 뭘 쳐야 되겠나? 기호를 줘. 기호? 아, 기호 아니죠? 바로. 소가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유는 소가로를 사용해야 된다. 왜? 뭐가 없다고? 우선순위가 없어가지고.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예요. 계산할 때 우선순위가 없다. 누구는? 합집합, 교집합. 그래서 분배법칙은 2개를 다 해보는 거야 이렇게. 분배법칙은 2개가 다 있어. 따로따로 2개를 다 적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 갖고 그러면 앞에서 하던 계산에 나온 분배법칙을 해보려고 할 거 아니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 2개 다 분배법칙이 되면 자, 요거는 뭐라고 써야 되고? 한번 보자. A 교집합 B와 A 교집합 C를 가운데 있는 연산 합집합으로 합쳐주면 되고 얘를 가지고 분배법칙을 할 테니까 A 합집합 B와 A 합집합 C를 한 다음에 계산을 항상 먼저 하는 거는 속도를 쳐주면 됐지. 그 다음에 가운데 교집합으로 이래주면 과연 같을까?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진짜. 그 증명은 그래서 이제 집합에서 증명을 뭘로 한다고 했노? 벤 다이어그램. 집합에서 모든 증명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다. 그림 그려갖고 증명을 해버린대. 고등과정에서는 그렇대. 대학과정 그럼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논리 연산자로 하는 게 있어. 캡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까지는 아직 명제도 안 배웠기 때문에. 자, 그래서 1번의 증명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1번. 자, 1번. 좌변이 어떻게 되노? 좌변. 3개짜리가 나왔다. 네. 그래서 좌변을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3개를 이렇게 그려주라고 했어요. A, B, C 이렇게. 아까는 이제 A, B, C를 밑에다가 했는데 요 A, B, C 삼각형처럼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랬어. A, B 합집합 C를 먼저 하라 했지. 소가로가 있으니까. 네. 좌변 계산하는 거네. 1의 좌변 A, B 합집합 C에다가 A라는 공통 부분을 찾으래.
A가 요거야. 맞죠? 네. 요거 공통 부분이니까 누구? 더 진하게 해주니까 요거만 되겠지? 네. 아 나머지는 다 주고 요게 이제 좌변 모양이 되겠다. 우변은 어떻게 되겠노? A, B 교집. 자 우변 A랑 B를 먼저 교집합을 하래. A랑 B를 교집합하니까 누구? 이쪽이다. 네. A와 C를 교집합하니까 이쪽이다. 맞나? 네. AC AC를 하니까 빗금이 이렇게 된다. 빗금 구분이 되려나? 되려나? 이 두 개를 합체로 했으니까 그냥 이거 다시 쫙쫙 다 치니까 이렇게 되겠지? 네. 그 두 개 보니까 같지? 아 뭐야 하트가 좀 약간 눌린 하트. 소심한 하트. 이렇게 돼. 2번 증명도 이렇게 해갖고 해주면 되겠다. 오늘 개념은 문제풀이 때문에 개념을 많이 못 나갔죠. 그래서 숙제하고 적어보자. 네. 숙제는 여기까지 정리 노트하고 A단계 연산 법칙까지 해주시고 대표 유형은 7번까지 13단원을 해주면 되겠고 7번 그 다음에 앞에 숙제를 좀 내줄게요. 네. 앞에 12단원 네. 5를 해버릴래 대표? 그 개수가 얼마 안 돼가지고 대. 남은 대표를 전부 다 이제 이거요? 아니 아니, 이거- 12단원 12단원 대 3까지요? 그냥 대표를 다 풀어버릴래 그냥 처음이구나. 너무 쉬워가지고 맞아 좀 쉬워가지고. 잠깐만 성환이가 숙제를 안 해놓고 갔으면은 부담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오는 게 수요일이니까 그쵸. 그치 집합글 다 풀어갖고 와버려 그냥 내일 바로 대상까지 심화로 가요. 이제 가버리게 내일 대상까지 네. 여기가 몇 개 안 되니까 그래 원래 이거랑 저거랑 같이 나가면은 한 2개 정도 되는 건데 자 오늘 여기까지